하여튼 뭐 어제 그 시사 방송을 안 했습니다만, 네, 시사 방송을 안 하는데 방송 창에 와가지고 댓글을 달면서 막 그렇죠. 어디 가서 분노 삭힐 데가 그렇게 없으신지 본방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떡하냐 난리였는데, 뭐 한마디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네. 뭐 제가 오늘 제목 썼지만 재판 결과는 정해져 있다. 그럼요. 아니 이런 답정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야 저게 무슨 4년이야 라고 계속 되는 게 반복이 되잖아요. 아 이건 그냥 정해져 있구나. 이걸 못 바꾼다. 재판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못 여러분, 바꿉니다, 김경수 지사 이거. 구속된 거랑 이거랑 뭐가 더 열받으세요? 나는 이제 둘 다 열받기는 한데 열받아. 조금 더 열받은 걸로 따지자면 난 김경수 지사 저기가 더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그 피해가 너무 확산돼서 크거든. 사실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애들이 치졸하게 물건 늘어져 본들 이게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격 법적인 이제 폭력이에요. 근데 이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지사직을 날리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한 저들한테 이걸 갖고 그 정치적으로 써먹을 여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진짜 분노스럽고 설마 했지만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결과였어요. 일단 재판부를 바꾼다 그러길래 1심 재판부가 저 미친놈들이었기 때문에 좀 난 놈으로 바꾸겠지라고 바꿨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연수원 동기를 거기다 끌어다 놨어요. 그리고 최재형이 지금 판사 그 우두머리 수준인데 그 판사들이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저 거의 진짜 비슷하지 사실. 최재형 보면서 뭘 기대를 판사한테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를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기대감 자체가 없어요. 사법부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1도 없어요. 정말로. 나경원은 자기 딸이 아무 시험도 안 치고 그냥 했는데도 그 교수들이 전화 걸어가지고 점수 잘 줘라 했지. 그것도 교수들이 증언했어요. 양심선언까지 하고. 그리고 그 성신여대 그 해만 장애인전이 생기고 그 해 지나고는 장애인전이 없어졌어.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표창장 검찰이 증명해내지도 못했잖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분노하는 부분은 공감을 해요. 당연히 분노해야죠. 하지만 이 개 미친 놈들한테 법적인 모든 결정권, 판단권이 다 결정돼 있고, 이러한 법적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아무런 체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완전 하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근데- 할 때마다 이제 판사한테 이거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만 그 국민들한테 심어줄 거밖에 없습니다. 결국 석궁 테러 해야 되나요? 아니 이러다가 진짜 판사들 진짜 석궁 맞아요. 테러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맞는 그 석궁은 희한하게 와이셔츠는 안 뚫렸는데 배가 활이 꽂히는 네. 정말 특이한 특수 석궁이었지만 이제 일반적인 정의봉이나 정의의 이건- 권총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때 토카체프 제가 러시아 저기 노비총 거기 가면 어디서 파는지 다 알아요. 지금 부산에 가면 다 팝니다. 네. 판사 탄핵이 아니라 이거는 판사에 대한 아예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한테 근데- 홍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저는 문득 그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이 방송을 저희 8살짜리 조카하고 저희 엄마도 보고 계신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애들 판검사 되라고 그렇게 공부시켰잖아요. 사자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괴물들을 만들어냈구나. 이거는 괴물입니다. 진짜 괴물을 만들었구나. 괴물이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1도 몰랐구나. 그리고 못 모르는 사람들 계속 판검사 만들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비양심적이고 제일 변태고 제일
이상한 집단에다가 사실은 그들한테 정의를 구하고 권력을 주고 있었어. 우리의 서민에 대한 보호를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우리 세금으로 키우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아무튼 뭐 주로 이제 기사들도 기가 막힌지는 모르겠으나 이 재판이 잘못됐다 결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보다는 그래도 벌금은 깎아줬다 뭐 이 얘기로 나오는데 벌금 장난쳐? 자체가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재판인 거예요. 무죄로 끝내야 되는 재판이에요. 가만히 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 작가 TV답게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여기서 한번 더 짚어봅시다. 그렇죠. 우리는 또 이런 거를 네. 또 해줘야 되죠. 왜냐면 분노할 건 분노했고 분노 어제 저 다 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론은 만일 여기서 무죄가 나고 풀려났으면 이제 일단 저쪽에 대한 그동안에 조국 장관한테 해왔던 모든 폐악질이 뒤집어지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할 수 있는 구도가 생깁니다. 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뭡니까? 조국 전 장관의 그 무슨 뭐 대선 자금을 위해서 뭐 주가 조작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조국 장관이 이 차기 또는 차차기의 대통령 후보로 강력한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싹을 자르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오죽하면 홍준표도 거봐 니네 그 여권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 갈등인 거고 윤석열은 거기에서 동원된 사람일 뿐이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이걸 아직도 얘네들이 누가 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떠가면서 끌고 가냐는 거지.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용처가 그러니까 그 사용 기한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 있다. 아직 끝나지 네. 않았다. 뭐 일부 보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근에 있던 부하들이 뭐 조국 장관한테 전화 걸어갖고 사과를 했다고 2명째 벌써 사과를 했다고 한 얘기를 명은 술 하잖아요. 꼬라서 했고 한 명은 제정신이 없고. 근데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물론 연수원 동기라서 지켜주기도 했겠지만 이게 단순히 개인상의 의리는 아닐 거예요. 충분한 어떤 보상을 배제로 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는 조국 장관의 몰아져 있는 프레임을 걷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걸 연결시켰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완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이제 또.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몇 사람 우리가 단죄하면은 그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이고. 이게 너무 거대하고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그 카르텔이 굉장히 공고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카르텔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구석구석에 다 심어놨어요. 구석구석에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놨고 언제든 이 사람들을 다 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생각에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래도 그거 뿌리째 아니어도 어느 정도 솎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생각했어요. 죽을 듯이 달려들어도 이게 100년 안에 끝날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수권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감찰하고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얘들이 오만하게 자라나 버렸다는 거고 네. 이미 무시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러한 그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튼, 기득권은 네. 뭐 정권을 진 쪽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 자기 기득권을 절대 잃지 않으려는 그 기업 그다음에 검사 판사 여기에 다 뭉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기득권이라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법조인 한 놈으로 안 되고 한 놈으로는 안 정치인 한 됩니다, 놈으로 이거. 안 네, 되는 이거는 거예요. 하나로 되는 게 그리고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돈을 대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막후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 세력들하고 짬짬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검언론 그리고 기업까지가 전부 다 4인조가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최후의 저랑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왜 자꾸 하느냐? 자기네들 진짜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 이제 진짜 이러다가는 자기네 다 이제
다 뽑히겠다 싶은 거예요. 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정치 권력의 목적에서 공안 통치를 위해서 인혁당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들도 아니 그러면 군사 정권이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라고 핑계댈 거리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들한테 몇 번의 면죄부를 줬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 윤석열 장모에 하고 있는 솜방망이의 처벌, 나경원한테 하고 있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거. 윤동훈 같은 놈을 한동훈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검사란 놈이 제대로 된 기소장의 증거조차를 제출하지 않고 이 자체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 그리고 지금 동기를 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까지 얘네들 조직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버려야 될 조직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여러분 엄청 분나고 있고 저희 막 지금 되게 열받아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진짜 사회야? 이게 제대로 된 사회야? 라는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 몇 년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몰랐어, 그러면 우리가.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에 알게 된 거야.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모를 때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분노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우리는 그 분노를 이해 못했어.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심각한 까마귀였어요. 상황인 걸 몰랐어. 근데 사람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상대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그때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서서 그러니까 싸우고 계셨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눈이 뜨이고 이제서야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 안에서 가장 피해받고 있는 게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뭐 정경심 교수는 이러다가 이제 올해 넘어가니까 2년 꼬박 살게 생긴 거고 그렇게 된것 대부분 같아요. 끝날 때까지 심지어 이제 위증죄로 해갖고 딸 조민양까지 법적으로 엮어갖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조국 장관에 대한 협박이자 압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보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치료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 사법부에 대한 결정은 본인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거를 조정하거나 말하자면 복수라 좀 이상하지만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족을 볼모로 잡힌 채 조국 장관은 또다시 외로운 싸움을 앞으로 1년 이상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차라리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가족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가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가족들을 이런 방식으로 희생당하면서까지 싸우고 있는 조국 장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거냐, 얼마나 힘들 거냐를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게요. 가족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조국 장관이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마 지금이라도 수없는 회의가 올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면, 인정하시면 그렇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거 그냥 그렇지. 끝내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회의가 끝도 없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법의 어떤 이런 조작질과 회유질과 온갖 공작질에 역사적으로 안 넘어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넘어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이렇게까지 독하게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은 조국 장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거대 검찰과 사법부를 상대로 이렇게 싸우고 계신 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족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분이 진정한 의열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요. 저한테 표현을 좀 바꿔달라고 이동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왜 추미애 장관님께서 본인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이제 임명되시면서 아들 공격받고 굉장히 고통을 당했잖아요. 난 기회 되면 물어보고 싶어. 그 심정에 대해서. 두 분을 모셔가지고. 정말 화병이 나서 자기가 너무너무 분노에 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 그래도 정치계에서 꽤 잔뼈가 굵은 분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맷집도 있으실 거고 산전수전 다 봤을 거고 들어온 걸 안 보신 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당할지 본인은 상상조차 못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계엔 발도 들이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냥 학자로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지금 추 장관님이 당하셨던 거에 수십 배를 몇 년째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난도질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치계에 발을 담그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조국 전 장관님의 상황을 보면 함부로 대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지레 그렇죠. 움츠리게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검찰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도 당했고 한명숙 총리도 당했고 그러니까 총리까지 하신 분도 당할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보다 더한 대통령도 당했는데 일개 학자가 이거를 다 안고 가족들의 희생을 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견뎌내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부채감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아니, 만일 이분이 진짜로 포기하고 무너지고 쟤들하고 타협해갖고 가족을 구했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정국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니 조국 전 장관님이 너무 가슴 아픈 게 본인이 학교에서 법학자로서 학생들을 훌륭한 법학자로 키워내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사신 분이잖아요. 근데 정작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해. 그걸 본인이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어. 난 수십 년간 학생들한테 법은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라고 가르쳤고 그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정작 법이 사회의 정의를 어떻게 짓밟는지를 본인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괴감이 난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조국 네. 장관님을 모시고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다면 딱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법은 필요한 겁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걸까요? 법학 최고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이들은 이 분노를 통해 우리가 분열하고 정치에 관심을 끊어버리고 이걸 갖고 좌절하길 바라면서 그렇죠. 이따위 짓을 하지만 거기에 검찰 뭐 개혁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센 사람들이다라고 야, 없는 지들이 표창장도 생각할 수 4년 있겠죠. 집어넣을 수 있는데 니들이 뭘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 광고는 송 작가 TV 외계인 비누 어제 오후에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게 각이 지금 박혀 있어. 상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송작가 TV를 다 써놨어. 그럼 당연한 거지. 비누에도 써놨어. 굿즈인데 슈퍼에서도 못 팔고요. 송 작가 TV몰과 파켓몰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배송 포함으로 이 3개짜리 한 세트가 16,8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K플라우님이 아우 4개월 만에 이제 목욕하게 생겼다고 좋아하셨는데 이 비누가 없어서 그동안 목욕을 못 하셨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저도 사실 이 비누가 떨어지고 나서 너무 이게 그리웠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든 목욕도 있어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바디까지 다 쓰실 수가 있는데 환경을 위해서라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샴푸보다는 비누형으로 쓰는 게 그럼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 내돈내산 후기가 거의 없는데 이 제품을 믿을 수만 있으면 쓰겠다는 거야. 요 비누를 사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일반 외 시중에 나와 있는 비누는 되게 싸잖아요. 비싸다 생각할 수 있어요. 비싼 이유가 있죠. 프리미엄 천연 비누네요? 그럼요. 이거 100% 코코넛이 드러난. 자연 유지로만 만든 비누고요. 계면활성제나 화학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요. 호텔에 들어가는 그 호텔 손님들한테 주기 위한 조그마한 일회용 비누 이걸로 네. 이제 수출하던 상품이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을까요? 해갖고 접촉을 해갖고 만든 거고 또한 비누에 굶주리셨던 분들 그리고 외계인 비누에 대한 효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역으로 분노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조국 교수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그 이 잘못된 판단에서 비난하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여기에 관여한 야당 정치 세력들을 색출하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연관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가을 오면 떨어질 낙엽 같은 후보한테 질문하고 어저께 추 장관은 하드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추 장관하고 우리 김두관 후보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더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바르게 올바르게 잡을 건가라는 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바르게 승화시켜야 우리가 이기는 거지. 화냈다고 열폭하고 나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민주당 지지 안 해. 이 모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이, 그래. 뭔 말도 안 그거는 되는 간첩이지. 개변이에요. 아니 무슨 아니 그거는- 왜 연결이 그렇게 돼요? 논리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네, 그거는 아니 간첩이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할 때 내가 독립운동 했는데 결국 순사한테 당했네. 에이 나- 더러워서 난 독립운동 안 해야 나 그래서 되겠어. 난 친일할 거야. 난 그냥 친일할라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정말 우리가 임진왜란과 일제 치하 이후에 세 번째로 위험한 국가 위기 상황에 지금 닥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기에서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단단히 부여잡고 제일 당면한 과제, 저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과제, 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서 문재인 정부의 뜻을 그리고 의지를 해왔던 업적을 계승할 수 있는 차기 정부를 세우는 쪽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기 정부를 계승을 하면 적폐들은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한 그래요. 번은 쓸어버려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는 아직 한 번도 못 쓸어냈어. 친일 세력도 그렇고 군부 세력도 그렇고 다 죽여버릴까 이런. 다 쓸어내지를 못했어. 다 쓰레기 청소를 죽여버려? 못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개인적으로 보너스를 줄 테니까 부산에 가서 두 사람 고향에 이번에 내려가서 총을 사와. 그리고 판검사 여기 가. 그래서 죽이지 마. 죽이면 형을 너무 오래 살아야 되고 사식비가 많이 무슨 소리 들어가니까 하세요 지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은퇴를 시켜버려. 은퇴를. 지금 우리 은퇴시키려고 하는 네, 거구만. 우리를 은퇴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진짜 퇴직금하고 상여금하고 사식은 내가 책임지고 넣어줄 네. 테니까 니들이 나가서 해. 그렇게 억울하니까. 아유 지금 네. 이 방송 듣는 우리 애기들 엄마 판검사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머릿속에 응. 엄마 판검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나빠. 거야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나빠. 네. 하여튼 지금 많은 간자들이 우리 댓글창 안에서 열심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에이씨 어차피 못 얘기할 거야 나는 친일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발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스패너가 없어서 잘 못 출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요즘 어쩐지 부쩍 구독자가 많이 든다 했어. 응? 구독자와 함께 악플과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목받는 방송이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렇게 10만이 안 생각을 되는데? 합시다. 10만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7천 남았어. 자, 네. 요 부분에 대한 분노 어떠한 방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지는 자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그 후보 경선 때 우리가 원하는 인물을 뽑고 또 진짜, 압도적인 진짜. 지지로 정말로. 그렇죠. 50% 이상의 지지로 단결된 어떤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냥 네. 그냥 저는 솔직히 우리 그냥 이재명 추미애 두 사람 결선에 올립시다. 딴 사람 다 아니고 저는 진짜 이재명 추미애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확실하게 우리가 단죄합시다. 예. 조국 장관님 모시고 싶다.